나는 밀리터리 덕후다. 원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. 청취자 여러분께 편의 밀떡! 바로 안녕하세요. 박찬준입니다. 월간 플래툰 기자 이준규입니다. 네. 효과하셨어요. 네. 죄송합니다. 조금 좀 이런데 네. 둘이서 이렇게 또 오붓하게 시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그 밀떡 유사 이래. 이게 최초인가요? 밀떡이 저 방송을 한 이래 예. 둘이서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. 그렇군요. 근데 우리 둘이 오붓하게 예, 한번 지금 정답게 시작해보겠습니다. 홍 편집장님도 이제 개인 사정이 좀 네, 있으셔가지고 조금 마감이 늦어지는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네. 오늘 좀 마감. 어쩔 수가 없었어요. 네. 이번 달에 아무튼, 책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. 네. 이렇게 밀떡이 예. 오붓하게 시작이 됐습니다. 예. 자, 이번 시간 밀떡 그 댓글 리뷰 시간이죠. 댓글 리뷰 시간.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거. 그렇습니다. 2주간 보니까 19건의 댓글이 올라왔어요. 뭐 이렇게 비슷한 걸 이렇게 합쳐보더라도 한 15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날카로운 글도 많이 봤습니다. 지금. 그렇습니다.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비둘기 1호님, 기타 소리 마무리가 아주 잔잔했습니다. 훈장님 방송 잘 들었어요. 빠른 시일 내에 돌아와 주세요. 또 비슷한 내용으로 그 풀아우터님도 훈자크님 수고하셨습니다. 새로운 시즌2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라고 아쉬움과 함께 네. 또 시즌2의 기대감까지 진자리를 또 이렇게 네. 슬퍼하시는 네. 분들 많이 봤어요. 아니 그 카톡을 해봤는데 그 댓글 부대 음. 댓글 아. 부대로서 남는다고. 네. 일단 댓글 기대하겠습니다. 훈장님의 또 주옥 같은 댓글. 그렇습니다. 그렇게 얘기해놓고 아직 글은 없는데. 아직 뭐 하나도 안 남겼던데 네. 이걸 글안 어떻게 된 건지 네. 진짜 카톡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. 글 안 쓰면 이제 번호 하나씩 까겠습니다. 휴대폰 그럼 번호 하나씩 깔게요. 예. 그런 그래요? 방법이. 네, 직접 전화해서 감사합니다. 따지시면, 그동안 뭐 그렇습니다. 저만 고군분투했는데 우리 그 L3 기자님께서 또 아닙니다. 예. 시간 되는 전력에 대로 보태 주셔가지고 아주 써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아요. 이렇게 비둘기 1호님하고 풀아우터님이 훈자크님의 시즌 1의 방송을 네. 아쉬워하셨고 그리고 시즌 2를 기대하시는 그런 글을 주셨고요. 이어서 슈라이크님, 요 사진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네, 아무튼 저분이 특이한데, 좀 대화한 사진을 많이 올리시는 네네. 것 같아요. 예. 어떤 이게 사진인지- 직접 찍은 사진인지 구분이 불가능하지만 미드웨이에서 3번 낚시에 성공한 요크타운의 최후라고 하는군요. 일본 잠수함의 어뢰 공격의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어뢰 공격 장면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예. 미 해군에서 이제 자침을 시키죠. 예. 도저히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때 사진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? 저도 잘 봤는데요. 저게 뭐랄까 훈련 사진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. 뭐 50년대나 그럴 때 훈련 사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, 근데 자침할 때라면은 어쨌든 뭐 그 격침 순간을 찍을 수는 있으니까 네.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. 좀 그건 좀 확인해 보고서 다시 네. 한번 좀 뭐 알려드리도록 아무튼 뭐 느낌상은 그렇고요. 예. 뭐 여러분도 다 아시듯 그 요크타운 뭐 그냥 오뚜기 같죠. 뭐 오뚜기 같이 쓰러지고 싸웠는데 결국 또- 마지막에 참 또 안타까운- 일어서고 예. 쓰러지고 일어서고 하다가 결국 그 자침이 됐는데 이런 요크타운은 뭐 나중에 또 예. 아주 화려하게 부활하기도 하죠. 네. 그런 이야기, 그 또 미드웨이의 이야기,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그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조만간, 네. 내년 1월로 예, 예. 예정돼 있죠. 미드웨이가 롤랜드 개봉을 에머리 합니다. 감독의 그 네. 신작 영화가 지금 그렇습니다. 준비되어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개봉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 흥행이 시원치는 않아요. 예. 왜냐면 음. 그 롤랜드 에머리 감독 그분이 재난 영화 전문이시죠. 뭐 그 인디펜던스 데이나 뭐 2012, 네. 아주 그다음에 그냥 뭐 지구를 거대 박살나는 엽서 그런 거는. 거를 하시는데 이분이 뭐 아니면 도예요. 영화가 잘 되거나 아니면 영화 자체가 재난이 돼 버리거나. 그렇죠. 네. 인디펜던스 데이 예. 뭐 리메이크작. 그 투가 리메이크작이 조금 아니라 예, 투가 예, 투가 조금 완전 좀 망했죠. 예. 그래서 이 지금 미드웨이라는 게 좀 사실 그 기대도 되지만 좀 우려도 되는 게 우리 예전 그 고전 명작이죠. 미드웨이가 있었지 예, 않습니까? 70년대 만들어진 네, 게 그 영화를 보았을 때 있어요. 예. 과연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
영화일까?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고증도 철저하고 예. 그다음에 진지하면서 나름 그 어떤 메시지를 주는 예. 그런 영화일까? 좀 기대 반 또는 우려 반이 되는데 그렇죠. 한번 봐야 되는데 요 나중에 이제 그 댓글에 또 그 내용이 있어요. 그때 예.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. 예. 스마일맨 00님, AK47, M16 그리고 알라 요술봉 이건 빼고 넘어가실 겁니까? 아마 안 빼고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. RPG7이 또 이렇게 유명하죠. 네. 네.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. 블랙호크 다운 때 나왔던 예, 무기인가요? 예, 거기도 예, 맞습니다. 뭐 각종 그 영화에 예. 그 뭐 중동 지역의 어떤 그 전쟁 영화를 그- 소재로도 그렇고 예. 아프리카 쪽도 그렇고 아 예. 각종 영화에 자주 나오는 엄청나게 자주 등장하는 RPG7 알라 뉴스- 요술봉이죠.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잖아요. 가난한 그렇습니다. 자의 대포라 불리죠, 정말. 네. 가난한 자의 대포. 지금은 뭐 개량형이 뭐 그 본토 네. 러시아에서 팬덤탄도 달린 게 나와서 그렇습니다. 지금 그리고 관통력이 상당히 늘었죠. 예, 또. 북한군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열병식에서 드러나기도 했죠. 네. 예. 그러나 북한군은 대빈- 이제 분대 한 문씩 갖고 있다고. 그렇습니다. 지금 뭐 그런 어떤 그 편제상 그 알려진 또 페이퍼상의 편제는 굉장히 강력하고 또 이 자체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네. 상당한 그 양의 그 보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에 대한 대비들은 충분히 하고 있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려되는 그런 뭐 적성국의 무기 체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알라 요술봉이라고 알려진 만큼 어마어마한 그 이야기들이 여기 많죠.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, 정말. 네. 또 적절한 시간에 한번 그 다뤄보도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인헌터님, 안녕하세요. 전 해군 병기병 출신인 마인헌터입니다. MHC 567번 함을 타셨네요. 이게 그 소해함이죠. 네, 그래서 아마 이름도 마인헌터라고 지금 그러신 것 소해라고 딱 하신 것 같아요. 같습니다. 예. 병기 탄약창에서 제대를 해서 밀리에 관심이 많아서 이 팟캐를 정주행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직 방송을 다 듣지 않았는데 해군 무기 체계도 많이 다뤄주시길. 사실 굉장히 다뤄보고 싶은 개인적으로는 다룰 만한 그렇습니다. 분야가 엄청 많죠. 해군 네. 무기 또 하면은 또 함상무기, 뭐 공군도 해야 하고 수송무기에서. 해군도 해야 하고 네. 뭐 많습니다. 예.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. 네. 적절한 기회 때 네. 소개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갈비맛 치양님 오랜만에 댓글 남겨요. 그 취향 맛은 지난주에- 있겠는데 네? 그 취향 맛은 있겠는데 참 네.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아, 갈비맛 취향. 옛날 한번- 어렸을 때 초코맛 취향은 먹어본 적은 있어요. 네. 근데 이 갈비맛 저도 치약 딸기맛 진짜 취향 먹었다가 아, 네, 혼난 예. 기억이 있습니다. 갈비맛 치약이 진짜 있나요? 아니 없죠. 없나요? 아무튼 되게 맛있을 것 딱한데 같은. 입에서 갈비 냄새. 이를 닦아도 찝지만. 그렇습니다. 역시 이제 미드웨이에 대한 말씀 네. 주셨어요. 그 미국에서 개봉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먼저 보셨나 봐요. 네. 영화에선 진주만 폭격, 산호의 해전, 정보부의 활약, 두리틀 폭격대, 운명의 5분 등 대부분 사건들이 다 나옵니다. 사실상 미국 참전 초반기 일본하고 싸울 때 내용을 거의 다 우겨넣었다고 하더라고요, 진짜. 우겨넣었다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. 왜냐하면 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 이러한 것들을 잘 우려넣지 않으면 미드웨이 해전을 정확하게 관객들한테 전달할 수가 없을 거예요. 물론 보는 관객들은 밀리 매니아들도 있지만 수많은 네. 일반인분도 있고 아직 그 태평양 전쟁 전역이라는 그 잘 큰- 모르는 분들이 많겠죠. 그렇죠. 기본 큰 지식이 없는. 그 전사에서 어떤 반환점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아주 유명한 해전 네. 미드웨이 해전을 모르실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에.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 줄을 모를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가리켜가면서 뭐 글쎄요. 진행한다 그쵸. 그런 부분이 절박이라고 표현도 해도 되고 정말 운명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참 복수 미국에게 아니에요, 복수? 네. 예, 당시 미국에게 엄청난 행운이 따랐던 그렇죠. 그런 해전이죠. 네. 영화가 좋게 나왔기를 바라는데 역시 앞서 말씀대로 좀 우려도 좀 있습니다. 네. 그나마 이게 매니아들이 봤을 때 뭐 만족하는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뭐 일단 봐야 하니까 지금 뭐 굉장히 네. 궁금한 상황입니다.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. 그 당시 전투기들을 보면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이리저리 비행을 하면서 항모들에게 포탄을 떨어뜨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기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거의 자살 특공대식으로 한 건지 궁금합니다. 자살 특공대까지는 아니고 나름의 그 대공망을 리스크는 상당하죠. 그거. 네, 피하는 방법이 있었고요. 가장 그 피해를 많이 당한 건
초계를 하고 있던 제로 전투기들한테 많이 당했죠. 네. 그렇지만 이 완전 대책이 어, 없죠. 거기 걸려. 그렇죠. 이 급강화 폭격기 그 돈틀리스가 주로 활약을 했는데 이 돈틀리스 급강화 폭격기 대대들의 희생과 마지막에 어떤 행운 또 선전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그러니까 완전 영화 같은 한 장면을 만들어냈죠. 그렇습니다. 네. 사실 그래서 영화가 비슷비슷하게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예. 근데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이 기자님과 제 세대는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. 그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70년대 네. 나왔던 그 영화가 상당히 기억에 남고 예전엔 TV에서 자주 해줘가지고 그게 그렇죠. 명절에 또 이렇게 또 TV에서 많이 해주고 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. 그걸 본 기억들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. 아니, 그- 유튜브를 보니까 그 70년대 영화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, 올리는 한번- 분들이 있더라고요. 예, 그- 그 명장면들만 그 찾아봐요. 장면을 그 인용해서 올리실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자료 화면이나 역사적인 화면은 그 긴박했던 걸 다루었을 때의 그 장면은 실제 많이 장면이 없으니까. 사실상 없죠. 예. 네. 그냥 뭐 그리고 착함 장면 뭐 그런 거 찍어놓은 게 그렇습니다. 주로, 예. 많기 때문에. 그리고 뭐 많이 인용되는 건 뭐 번외 얘기지만 뭐 돌아 예. 그런 것도 있죠. 그것도 걸작이죠 그 영화도. 걸작이죠. 진주만 공격 관련해서는 아직 그 영화를 넘어선 게 없죠. 지금. 우리 그 밀떡이 그 예전에 보면 그 전쟁을 소재로 네. 한 전쟁 영화를 소재로 한 것을 한 에피소드로 다룬 적이 있어요. 아, 근데 이제 곧 미드웨이가 이제 그 개봉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 이 기자님이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때쯤 돼서 우리가 한번 맞춰서 한번 또 특집이라든가 뭐 간단하게 한 코너 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. 않을까. 네, 미드웨이 네. 해전에 대해서는 한번 특집을 영화가 뭐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재현했나 네. 그런 걸 또 한 꼭지 할 수 있지 않을까.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려면 꼭 봐야 되는데. 저 미드웨이 보기 전에 네. 진주만 한번 보시고 네. 가세요. 사전 그 저게 있어야 됩니다. 또. 지식이 그렇죠. 있어야 됩니다. 네. 네, 2차 대전 당시의 비행술에 대해서 설명 가능할까요? 라고 하셨는데 2차 세계전 비행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그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제로 전투기의 대응 방법들이 아, 있어요. 뭐 이거 유명하죠. 그 스타워즈의 에피소드 4라고 알려졌는데 그 당시 77년 당시 개봉했을 때는 그냥 스타워즈였어요. 스타워즈 광팬들은 아실 텐데 기념비적인 영화죠. 네, 그 그렇죠.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 영화 이후 그 SF 영화가 나뉘죠 그냥. 그렇습니다. 스타워즈 이전과 이후로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영화의 엑스윙들과 네. 그 제국 전투기들끼리의 네, 타이파이터의 전투가 전투인데 그 전투 장면을 보시면 당시 그 미국 그 해군과 공군은 없었죠. 미국 해군과 육군의 그 전투기들이 어떻게 제로 전투기를 와 그 대치를 했는가를 그 인용한 영화예요. 그게 거의 그 차용을 해서 비슷하게 그려낸 영화인데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. 나중에 그 미드웨이 할 때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오늘 좀 아껴뒀다가 그렇습니다. 한번 고증이 까보도록 잘 하겠습니다. 됐는지. 네. 촘촘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. 베리 보스님, 가끔 글 주시죠? 이번 에피소드를 듣고 느낀 수리온 개발에 대해 저희 생각입니다. 어릴 때부터 모 군단 이하 항공대의 요거 바꿔 쓰셨네. UH-1을 뜨고 내리고 주차되는 거 보고 최근 수리온 날아다니는 거 주차된 거 다 그러니까 이분 요약을 하면 그 당신께서 쭉 보셨는데 네. UH-1보다는 상당히 수리온이 좀 크다라는 큰, 말씀을 하는 것이죠. 큰 거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는데 엔진 파워라든가 그 밀리터리 파워 면에서 큽니다. 예, 예. 크고 뭐 당연히 UH-1보다는 상당히 차이 크죠. 업그레이드된 네. 그런 기체이긴 한데 그런 군이 그걸 바꾼 이유가 바로 그 UH-1의 교체다라는 네, 그런 뭐 부분이죠. 그 UH-1 정도 급의 기체를 교체하기 위해서라도 수리온이 된 거거든요.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UH-1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UH-1보다는 훨씬 성능이 높고 예. 그 지금 현대전에 인용될 수 있는 운용될 수 있는 그런 기체죠. 다만
UH-1을 운용하는 부대에서 지금 계속 갈리고 있어요. 지금 제가 알기로 UH-1 운용하는 그 비행대대의 절반은 수리온으로 전부 교체가 되고 교체가 있는, 됐습니다.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. 뭐 또 수리온에 대해서 뭐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은. 아무튼 아까 저도 그 댓글을 보긴 봤는데, 네. 기체 단순 비교는 좀 그렇게 어렵고요. 어쨌든 그 기종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네. 들어 UH-1을 교체한다고 해서 그 UH-1 사이즈로 똑같은 크기의 신형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좀 더 그 큰 사이즈로 이렇게 아니 근데 활용도를 높이는 게 예, 기본이기 베리 때문에. 보스님은 그런 얘기보다는 예, 그 기체를 당신께서 봤을 때 좀 크더라. 당연히 예, UH-1보다는 그 크더라. 말씀이시죠. 예, 사실 기체가 조금 큽니다. 조금 크고 엔진 파워도 훨씬 커요. 엔진 파워는.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맞게 보신 거예요. 개인적으로 조금 더 컸으면 하는 참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. 그러려면은 241대나 뽑을 수가 없죠. 사실은. 그게 참 아쉬운 점이죠. 아니면 그냥 러시아에서 수입해 오세요. 이게 우리 밀리매니아 분들이 좀 생각을 좀 넓게 한번 하셔볼 수 있는데 해당국 다른 국가들에 보면은 이런 그 수리온급 기체지만 좀 더 대형의 그 기체들을 많이들 운용해요. 네. 특히 블랙호크나 저번 시간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네. 나누어 봤죠. 그 퓨마, 그 슈퍼 푸마랄지 또 공산권, 그러니까 이제 공산권은 동구권에서는 밀 17이랄지 밀 8, 밀 17 계열의 그런 대형 기체들을 많이 독일도 대량으로 지금 운용하는데 NH90 했다가 그게 지금 망해가지고 네네.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. 각국의 그 헬기 현황을 보면 기껏 많아야 50대 이하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많아요. 50대 이상 운용하는 국가들도 손에 꼽을 수 있고 그에 비하면 한국 정도면 참 헬기 대수도 상당한 그렇습니다. 거죠. 대한민국은 그 여러 기체를 합치면 600대 가까이가 되니까 네. 상당한 양을 운용하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거든요. 아시아에서도 무시 못하는. 예. 그래서 이런 대량의 기체를 신형 기체로 교체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 하이앤 로우의 개념을 적용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참 아쉬움이 있는데 다만 베이스 기체를 왜 그 기체로 했느냐는 아직도 좀 후회스러움이 있는데 이건 다 지나간 일입니다. 후회해봤자 배치가 되고 소용없는 있기 일이고요. 때문에 더 참. 네. 애매한 슈라이크님, 부분이겠습니다. 네, 슈라이크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독일 통일후 동독군이 쓰던 T-72 잠시 독일 연방군 때 사진입니다. 짧게 운명하고는 바로 중고로 팔았다 하죠. 미그 29도 그랬는데 우리 그 L3 기자님 저 옆에 계신 우리 이 기자님께서 또 글을 주셨어요. 독일 공군이 쓰던 이제 그 미그 29의 사례도 들어주셨는데 이제 그 당시는 냉전이 끝났다고 해도 독일한테 러시아가 호락호락 그 전투기 부품을 넘겨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폴란드에 그냥 거의 그렇습니다. 무상공이나 다름없이 그냥 싸게 팔아넘겼죠. 그런데 그 미그 29가 사실 그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고 그리고 성능상 도저히 독일 공군의 그 어떤 그렇죠. 계륵이었죠, 말 그대로. 그들의 작전 요구 성능을 따라가지를 못했고 또 합동 작전도 불가능했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. 데이터 링크 같은 게 일단 안 될 거고요. 네. 그 장비가 완전 소련제다 보니까. 그렇습니다. 근데 여기서 슈라이크님이 던진 질문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질문이에요. 네. 결국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네. 과연 그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무기체계 육해공 장비가 있게 되겠죠. 어떤 장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그 상상 내지 질문들을 종종 하죠. 그거는 밀리터리 매니아라면 때때로 해보는 생각입니다. 그럼 이 기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 계열은 아무래도 좀 말 그대로 미그 29도 있고 하긴 한데 부품 수급과 노후화 문제로 좀 그렇고요.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잠수함하고요. 그 로켓 계열 그쪽이 좀 활용도가 더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근데 사실 그 대륙간 탄도탄 지금 개발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, 북한이. 그거는 아마 미국이 그냥 놔두지 않을 거고요. 그거 외에
전술용으로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? 음흠. 그 대형 다탄두 로켓 같은 거. 음. 그런 거가 좀 다연장 로켓 그런 거. 그런 계열이 좀 더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. 글쎄요, 저는 이런 질문 왔을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. 그 지상 무기 체계, 해군 무기 체계, 정말 해상 무기 종류가 체계, 많은데 어떤 게 살아남을까는 정말 가봐야 아는 근데 거긴 공군 하거든요. 무기 체계를 다 봐도 우린 다 버릴 것 같아. 네. 예,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자, 비둘기 1호님, 유튜브에서 치누크 관련 영상을 보다 우연히 비젤을 외부에 걸어서 이동하는 영상을 봐서 올립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그거 저번에 한번 그 저희가 언급을 좀 했었죠. 예, 이렇게 네, 밑에 걸어서 이렇게 나르기도 그렇습니다. 한다. 그리고 치누크가 이제 그 한강 그 다리 이제 올림픽대로죠. 이제 그거에서 거기서 사고가 아, 예, 났었잖아요. 그때 참 예, 그 생중계되면서 아쉬운- 너무 아쉬웠죠. 그때. 네, 그 그런 모습이. 것도 언급을 해주셨어요. 담덕바라기님, 왜구가 그 당시 개경까지 왔다는 것 천령 위가 압록강 위쪽에 있어야 하는데 왜 함경도 지방에 있는 건가요? 하면서 우리 그 아주 예전에 이제 다루었던 내용들이에요. 이상훈 박사께서 계셨을 때 네. 내용인데 담덕바라기님이 한 3개의 글을 올려주시면서 의문을 주셨어요. 모든 그 역사, 특히 전사에는 의문이 당연히 있고요. 다르게 시각에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. 근데 70년 전에 2차 대전도 지금 와서 뭐 그렇습니다.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몇백 년 전 일은 뭐 그렇습니다. 더욱 더 그런 부분이 있죠.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아쉬운 게 이제 그 이상훈 박사한테 이제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데 네. 제가 적절한 기회에 한번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좀 더 여기다가 담아서 글에 옮겨놨으면 싶은 그런 솔직한 심정이네요. 오솔길관님, 남자라면 밀떡 늘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. 전투복이 다시 변경된다고 합니다. 변경되죠? 네. 지금 뭐 소매를 걷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주셨는데 예. 그 L3 기자님, 이 기자님 말씀대로 미군도 미군은 뭐 그렇죠. 사실 한국군은 뭐 그 팔 걷는 거에 또 몇 월까지는 걷으면 안 된다 또 이런 규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네. 미군은 사실 그거 없습니다. 그냥 훈련하다가도 제가 뭐 많이 취재 다니면서 본 건데 뭐 해병대원 상륙 훈련 하다가도 더우면 그냥 걷거나 아니면은 뭐 안에 입고 있던 두꺼운 옷 이렇게 막 그 벗어버리고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. 네. 제임스 78님, 공정사단 핵심 임무가 후속 부대가 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잡이면 비젤 같은 장갑차보다 발상을 전환해서 차라리 미니 포크레인 등 소형 건설 장비를 가지고 가서 중대 방어 진지 같은 것을 만들어 일종의 방어 벙커를 만들고 버티는 것이 좋지 않나. 새로운 시각의 그 글이셨고요. 그래서 이제 L3 기자님이 또 이 기자님이 또 글을 또 주셨고요. 그다음에 우두032님, 미드웨이가 아니라 진주만 점령까지 했어야 했어요. 글을 주셨습니다. 네. 그다음에 누메로 로사님, 빅 명장 에피소드 좋습니다. 예. 앞으로도 계속 또 기회가 되면 할 겁니다. 그리고 클로징 뮤직 제목이나 가수가 누군가요? 궁금합니다. 그 당시 그 클로징 뮤직이 좋으셨나 봐요. 클로징 뮤직은 뮤직이라고 보긴 뭐하고 BGM용의 곡인데 워리어 월드라는 곡입니다. 제가 앞에 계신 김 PD님께 네. 여쭈어 봤는데요. 그렇다고 하네요. 혹시 유튜브에서 다운받으신 거 아닌가요? 그 무료 아니요, 이거는 제공되는. 좀 구하기는 힘들 거예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따로 희귀종이랍니다. 네. 레어하신 거 쓰셨습니다. 필요하시면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. 아 그리고 그 뭐 명장 관련해서 또 뭐 궁금하신 알고 싶은 명장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그렇습니다. 기회를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저희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중인- 소통이 중요합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네. 중인권 EA888님, 안녕하세요. 잘 듣고 있는 밀떡 구독자입니다. 최근 헬기 사고로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는데 지금 개발 중인 LAH에 대해서 다뤄주셨으면 감사합니다. 저도 다루고 싶은데요. 적절한 기회에 한번 네. 다뤄볼까 하고요. 이슈가 있으면 네, 한번 이 기회를 마련해 기자님과 보겠습니다. 제가 관련 글을 좀 남겨드렸습니다.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망구스타님 가끔 글 주시죠. 네.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네요. 시청자분께 우리가 방송하고 나서 네, 그 그렇죠. 바로 그 보도가 사고가 나왔어요. 났습니다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네, 이 기회를 들여서 명복을 빌어드립니다. 안타까운 사고가. 그리고 오늘 또 사고가 있었죠. 네, 오늘도 그것도 또 아까운 사고가 일이죠. 그 파주 쪽에 공병대에서 공병대에서 네. 있었습니다. 그분들도 또 결국 그 장교가 돌아가셨던데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. 네,
그건 그 국방과학 연구소에 대한 에피소드는 요와 관련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네. 다뤄보겠습니다. 남자춘향님, 신형 총기 개발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. 하시면서 결국 글을 어떤 글 주셨냐면 디자인도 전문적으로 좀 디자인이 좀 참가해서 네. 디자인 총에 대한 디자인도 좀 했으면 좋겠다. 근데 S&T 모티브의 지인한테 여쭤보니까 전문 디자인을 고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총기를 설계하는 팀에서 디자인까지 같이 보고 있다. 뭐 이 정도 답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글쎄 디자인 중요한가? 하여튼 뭐 어떻게 보세요? 그게 왜냐하면요, 그 베레타가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주지아로라고 또 유명한 디자이너한테도 이렇게 맡긴 적도 있고 한데 그렇습니다. 재미 못 봤습니다. 그쵸? 사실은 디자인도 중요하긴 한데요. 네, 뭐 사실 그게 그 디자이너도 그 경력이 많은 총기 디자이너나 그쪽 사람들한테 저걸 해야지. 그렇게 뭐 뜬금없이 뭐 산업 디자이너한테 한다고 멋진 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역시 총기 전문가에서 디자인도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 댓글 19건의 댓글이었는데요. 하나하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. 여러분들 댓글이 밀떡을 살찌우고 밀떡의 어떤 우유라고 할까요? 그렇죠. 뭐 우유랄지 뭐 생명의 생명수 뭐 젖줄이라고 그렇게, 할까요? 네, 예,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댓글 많이 주시고요. 그러면 옆에 계신 이 기자님 그리고 저 또 관련되는 댓글 분들이 부대를 자처하시는 네, 훈장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실 겁니다.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치 여러분께 경례 밀떡!